차량 한 대가 빠르게 질주합니다. 자세히 보니 연기가 나는데요. 게다가 비틀거리더니 파편까지 튑니다. 계속해서 중앙분리대를 쓸면서 달리는 차량.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전 9시경 이천시의 한 국도. 흰색 승용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더니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박는데요. 또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차량. 그렇게 연달아 3번을 들이받았습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통행량도 많지 않던 시간. 그날 이 차량을 본 목격자를 만나봤는데요. 앞에 있는 차량이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었고 저 차가 약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졸음운전인지 아니면 음주운전인지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연달아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은 흰색 승용차. 그리고 갑자기 점점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르게 주행을 하더라고요. 한 100km 정도 속도가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바로 뒤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본 태영 씨. 속도를 높여 앞차에 따라붙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놀라면 사실 브레이크를 바로 밟게 돼 있잖아요. 그럼 몇 번이나 중앙 분리대를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뭔가 운전자 자체가 지금 위급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차량 중앙 분리대를 계속 들이받는 동안 브레이크 등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는데 차량이 흔들리더니 파편까지 튕겨져 나오고 진짜 이상하긴 하죠. 희뿌연 연기까지 뿜어져 나오고. 너무 위험한데요, 지금? 빨리 어떻게 멈추나요? 앞에 차량이 계속 벽을 박으면서 가고 있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차량 안에 사람이 왠지 쓰러진 것 같거든요. 커브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코너가 끝나자마자 다시 올바른 길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3차선에서 쫓아가면서 속도가 어느 정도 줄기 시작을 했어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된 충격으로 속도가 줄어든 차량. 더는 지체할 수 없었던 태영 씨는 자신의 차로 흰색 승용차를 앞질러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결국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곧바로 끼어들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답니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태영 씨. 그런데 제일 먼저 차량 안을 확인을 했을 때 운전자분께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이 잠겨 있어 창문을 깬 경찰. 착화탄을 피운 흔적을 발견했고 어머. 혼수 상태의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태영 씨.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벽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있었나요? 당시에 차에 부딪히면은 어디 하나 불구가 되거나 죽거나 아찔했어요. 범인을 잡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사건은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어 처음엔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여니까 앞문을 당기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 영장 개시할게요 하는 순간 갑자기 후진하는 차량. 그런데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아유, 너무 위험하네.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된 차까지 들이박는데 어머. 매달려 있던 사람은 바닥에 나뒹굴고 차량은 기어코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한 명이 더 매달려 있었던 상황. 뭐죠 이건? 벽을 박은 후에도 몸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안에서도 끝까지 우리한테 안 잡히려고 수갑 안 차려고 머리로 봤다 놔가 소리치고 몸 밀쳐내고 난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운전자는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7월 달부터 검거하려고 2달 정도 추적을 했었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만 계속 한 10년 이상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절차 진행해 주겠다. 내가 목포 내에서는 일처리는 제일 잘한다. 내가 하면 거의 된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만 받고 아예 진행을 안 한 거죠. 계속 사건이 계속 들어왔다니까요. 수배 중에도 사기를 친 것 같아요. 심지어 빨리 처리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돈을 더 받았던 건데요. 회생을 하려 했는데 무조건 된다 하더라고요. 무조건 먼저 입금을 하라 하더라고요. 계약금 100만 원 보내고 나머지 잔금 50만 원 보냈고요. 그런 연락이 없어요. 이제 찾아가고 전화를 하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일을 빨리 끝내려면은 서류 뭐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200이 드는데 얼른 입금을 해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2명. 총 피해 금액은 약 5,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하네요. 이 피해자는 사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검찰청에 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자취를 감춘 채 숨어 지내던 남자. 하지만 끈질긴 경찰의 추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표류된 남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한 포구. 파도가 되게 셌는데 관광객들이 보이더라고요. 조금 불안해서 이쪽으로 좀 와봤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빠졌는데 힘 빠지신 것 같다. 한 남성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거친 파도 때문에 머리까지 물에 잠기는데요. 아, 물살이 센데요. 빨리 사람 빠졌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아, 철렁하죠. 이제 최근에 이런 인치자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지상에서 안전교육을 하던 수상스포츠 강사들.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재빨리 보트를 타고 다가갑니다.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약간 긴장했죠. 그분이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그러면은 내가 못 건져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거센 파도 때문에 보트가 휘청이고 남성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못 올라오겠대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체력이 다 돼가지고 이제 물에 이제 가라앉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은 큰 파도에 그대로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아하,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두 사람. 그때 파도가 좀 너울도 높았고 한 1m 정도? 파도가 약 1.4m까지 평소보다 높게 일어 구조가 쉽지 않았던 상황. 그때 남성이 보트 위로 올라탑니다. 남성의 팔을 당기면서 동시에 보트를 뒤집어 태울 수 있었던 건데요. 다행히도 남성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에 빠졌던 것일까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 이 파도 이렇게 치면 나가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뭐 알았는데 뭐 정신도 없는 거죠, 그분도. 나중에 얘기 듣고 이제 여기 애하고 아빠하고 빠졌나 봐요. 알고 보니 이 남성 물에 빠진 아이와 아빠를 구하러 바다에 뛰어든 겁니다. 두 사람을 구한 뒤에 파도에 휩쓸렸던 것인데요. 아이고. 허재성 씨가 남성을 구조한 건 평소에 교육하며 방법을 익힌 덕분이라고 합니다. 슬립 레스큐라고도 하고 그 보드의 레일이랑 끝부분 쪽에 발을 디디고 손을 마주 잡고 잡아 당기면은 상대방을 올려 태울 수 있죠. 이 방법으로 힘에 빠진 남성을 보트에 태운 겁니다. 맨날 레스큐 가리키고 하니까 사람 빠졌어요, 뭐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냥 저는 본능적으로 그냥 간 것 같아요. 부녀를 구하러 바다에 뛰어든 남성과 그를 구한 두 사람.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사고를 막았습니다.